자, 이제 계리직 상용 한자 3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한자의 부수 마지막입니다. 자, 214개로 시작했을 때는 분명 1이었지만 이제 끝나게 되면 214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부수 자체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부수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수를 통해서 단어를 확장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부담 없이 획순이 적기 때문에 작은 획순을 통해서 공부하는데도 충분히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 141번 부터 214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6회에 이어지는 과정이었고요. 호피무늬호 또는 범호엄이라고 하듯이 벌써 호랑이의 한자 모양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벌레충자 잘 알고 있으시죠? 피혈자이고요. 단일행 또는 항렬항이라고 하는 동자 이음이에요. 원래 행렬 그럴 때는 수학에서도 이야기하는 행렬 아니면 정말 단일행자는 우리가 행차 뭐 많죠. 항렬일 때는 이제 보통 친족 관계에서 항렬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보통 몇 대 손이냐 이런 걸 물어볼 때는 또는 항이라고도 읽습니다. 자, 얘는 옷이니까요. 옷의 변인데요. 이 옷이 왼쪽으로 갔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변하지만 역시 옷과 관련된다는 걸 알고 가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볼견도 되고요. 배올현 또는 나타날 현이라고도 했었던 독서백편 의자현이라고 했어요. 노현하다, 모두 나타난다 이런 거고요. 원래 배올현일 때는 지체 높은 사람, 주로 예전이라면 임금님의 얼굴을 찾아뵙는 것을 아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용안을 아련하다. 이때는 배올현이 되기도 합니다. 자, 뿔각자 뭐 당연히 우리 많은 또 한자로 알고 있으시고요. 말씀원 변이 우리 한자로도 엄청 왼쪽에 붙어서 변으로 나타납니다. 원래 이것이 골 또는 뭐 골짜기를 나타내는 골짜기 곡 또는 이렇게 한자 진퇴 유곡 이렇게 쓸 때 한자이기도 합니다. 자, 쓰이는 어휘 중에 몇 가지를 추렸고요. 첫 번째 유언비어를 보니까요. 유언비어에 바로 이 벌레충자가 붙어있는 이 비자가 예전 지방직 시험에 나와서 학생들을 엄청 어렵게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흔한 것은 흐를 유자에 물수자 변에 역시 흐르는 느낌이 또는 아까 말씀원 변이 여기 있는 건 알겠는데요. 옆에다 써보면 원래 이것은 안일비잖아요. 안일비에다가 벌레충자를 쓴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게 나는 벌레라는 느낌으로서 가면 첫 번째 날비예요. 날비로 읽는데 이것이 그러면은 뭐냐? 바퀴벌레를 뜻한대요. 바퀴비. 그러니까 바퀴벌레를 보면 살짝 날개가 있잖아요. 약간 무서운 벌레 말이에요. 바퀴벌레 싫어요. 자, 그래서 바퀴벌레의 날개를 잘 생각해 보시면 두 개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의미로 보면 바퀴벌레는 이제 원래 어원이 그렇다는 거지만 시험에는 날비. 그러니까 말이 흘러다니고 말이 날아다닌다는 거잖아요. 말이 날개가 달려 있으니까 마치 우리는 소문이 막 끝없이 퍼지는 것,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것처럼 말이 이렇게 저렇게 확산되고 퍼지는 것을 유언비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한자로는 날비라는 게 나와야 합니다. 자, 원래 이제 우리가 이 안일비자를 가지고 한자로 만들었을 때 마음심이 들어가는 한자는 혹시 알고 있으시던가요? 얘는 슬플 비자죠. 마음의 문제, 비애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감, 비참 이런 거 말할 때 비극 이렇게 할 때 슬플 비자입니다. 어쨌든 두 개의 한자만 가지고도 비라고 하는 음을 빌렸고요. 둘 중에 하나를 빌린 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형성자라고 처음부터 육서법을 설명했습니다. 벌레와 관련해서 벌레, 바퀴벌레, 날비, 마음과 관련해서 슬플 비 됐죠? 이렇게 두 개면 충분히 비 관련 한자는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상충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단일 행자가 여기에 있었는데요. 서로 어긋나고 부딪히는 것을 상충하다. 의견이 상충되었다. 친구와 의견이 상충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부딪힐 충, 보통 충돌이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어긋날 충자입니다. 자, 또 우리가 어려운 단어지만 옷의변이 들어갔던 단어 중 매별이라는 단어가 7급 시험에 나와서 학생들을 좀 어렵게 했는데요. 원래 한자로 보면 이것을 소매매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소매매자의 매별이라고 하는 것은 소매를 떨치고 안타깝게 이별했다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별은 뭐 특별하다 할 때는 별이기도 하고요. 이별할 때 하는 별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이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쉬운 이별, 석별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아쉽게 이별할 때 소매를 떨치면서 차마 막 소매 끝을 붙잡으니까 가지 마세요. 막 그러면은 소매를 떨치면서 놔라. 어쩔 수 없이 나도 가야 한다. 이런 게 매별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소매를 떨치고 이별하는 것을 매별, 알겠죠? 다시 그렇게 소매를 연결하는 걸 연매라고 한글 맞춤법에도 나오는데요. 다시 매별이라는 단어에 소매에 옷이 있어야 되겠죠? 소매 매자입니다. 자, 하나만 더 했더니요. 바로 이번 우리 계리직 시험에 출제되었던 무리를 일으켰다라고 할 때 물의에 말씀원 변이 들어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의논할 의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막 하는 것을 무리라고 했고요. 그렇게 말이 많다라는 건 아까처럼 장광설처럼 아니면 막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수근수근수근 이렇게 속속속 되는 것을 이것을 바로 무리라는 어감으로도 말할 수 있겠죠. 부정적으로 말이죠. 물론 말씀은 변은 엄청 많으니까요. 오늘 또 언급했다면 논할 논자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말씀과 관련된 말설자도 역시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 합치면 논설, 논설문 이렇게 될 테니까 말이에요. 다시 모두 말과 관련된 그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만 놓고 보니까요. 한 4개 정도 있는데 첫 번째 벌레충자가 들어가는 단어 중에 유언 비어의 비자가 한자로는 날비자, 바퀴 비자인데요. 벌레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또는 단일 행인데요. 이 사이에 무거울 중자가 들어있어서 음의 일부를 빌린 충이 되면서 의견이 상충되었다. 역시 맞지 않고 부딪히다라는 부딪히다, 충돌하다라는 의미의 충이 요 안에 들어있었네요. 자, 옷 의변이 소매를 떨치며 이별하는 것을 매별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소매와 옷을 연결했습니다. 자, 말씀어는 엄청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논할 논도 있고 말씀설도 들어있었고요. 또는 지금 이 자체만 가지고서는 무리를 일으키다 할 때 의가. 다만 우리 앞에 맛보기의 기출문제로 보았을 때는 의심할 의자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무리의 의는 의논할 의. 여기서 의논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는 것을 의라고 지금 이야기했겠군요. 자, 역시 변과 관련됩니다. 자, 올라서 우리는 콩두자, 역시 아까는 북두에서 두를 했고요. 물론 여기서는 콩두자에 두유 이런 거 하면은 되겠죠. 자, 또는 돼지시, 그래서 원래 돼지와 관련된 한자의 변입니다. 돼지해 같은 거, 우리가 기해년 이런 거 할 때, 황금 돼지띠 이런 거 할 때 돼지와 관련하는데요. 이게 바로 돼지시, 지주회시라고 하는 원래 이상의 소설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역시 이런 뭐 변도 있습니다. 벌레와 관련되는 거, 돼지와도 일부 관련되는 변이 있고요. 자, 이제 바로 조개는 돈이다라고 연결했던 게 오늘 여러 차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쌓을 적자 가지고도 벼화 때 이야기했었고요. 또는 뒤에도 나오지만 매매하다, 사고 판다라는 것에서도 역시 조개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사고 팔 것이고요. 화폐라는 걸 설명할 때도 화자에도 조개가 있어야 됩니다. 패자에서도 수건, 비단에 돈을 떠올려야 되는데요. 뒤에 어휘로 살필 겁니다. 자, 붉을적자 역시 알고 있는 거죠. 적색이라는 말 자체가 붉은색이라는 거고요. 달릴 주자도 한자로 친숙합니다. 발족자 친숙합니다. 몸신자 친숙하고요. 술의 거자 또는 차차자, 매울 신자의 신라면이라고 하는 걸 때문에 역시 부수 자체가 이제 늘어난다는 것은 그게 독립적으로 거의 재부수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한자가 대체로 좀 친숙한 쉬운 한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일단은 돼지 시자를 쓰는 대표적인 단어가 돼지돈인데요. 이게 아까 고기와 관련된, 물론 신체와 관련된 단어라고도 했으면서 고기, 돼지라는 것의 어떤 몸, 동물을 떠올리고 여기에서 돼지와 관련하면서 돼지 시자를 쓰는 게 돼지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한돈 뭐 이런 말들 쓰더군요. 자, 이제 화폐라는 한자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화할 화자, 변할 화자의 음을 빌렸지만 조개는 돈이다, 조개는 돈이다. 화폐, 화가, 재화화, 재물화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패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주시면은요. 여기에 수건, 건이 보입니다. 자, 제가 한번 크게 써볼게요. 원래 이 비슷한 단어가 3개가 있어서 저는 패라고 하는 한자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나온 김에 한번 다 써봅시다, 그러면. 자, 뒤에서도 분명히 또 해드리겠지만 지금 하면 유리하겠죠. 자, 이것을 각각 설명하기 위하여 첫 번째는 밑에 변을 붙여줬어요. 여기에 수건입니다.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을 의미하고 비단이라는 것은 돈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거듭 얇은 비단, 무겁지 않으니까 보부상들이 제일 비싸게 들고 다녔던 게 비단이잖아요. 그래서 비단에서 돈을 떠올리는 것이 화폐의 패가 되겠습니다.
역시 그대로 우리가 패라고 읽으면 되고요. 종이로 만든 화폐를 지폐라고 하겠죠. 자, 이렇게 화폐 패가 있습니다. 자, 반면 여기에 원래 이게 개 모양을 본뜬 한자입니다. 개처럼 이렇게 딱 다리 4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개가 들어가면 안 좋은 거예요. 역시 신체와 관련해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개를 약간 비하해서 사람보다 비하해서 쓴다고 하는데요. 얘는 병패패라고 합니다. 병패패라고 하는 것은 주로 패단이다. 실제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 적패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것이 부정적 의미의 나쁜 의미가 쌓였으니까 패단이 쌓여서 적패잖아요. 부정적인 의미의 패입니다. 자, 반면 위에다 제가 풀처변 한번 넣어볼까요? 풀처변 앞에서 보았으니까 풀처변이 들어가면 이제 여기는 덮을패입니다. 덮을패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점을 숨기거나 덮는 것을 은폐한다고 하죠. 더 이상 문제를 은폐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하고요. 아니면 군대에서는 엄폐물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몸을 숨기는 거죠.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자, 이제 세 개의 공통점을 강조합니다. 패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노란색이 보이나요? 수건. 특히 얘를 기억해 주세요. 수건은 비단, 비단은 돈 말이죠. 얘는 안 좋은 거라고 했죠. 적패, 패단, 병패. 얘는 풀에 숨었어요. 숨을 패가 되겠습니다. 자, 화폐는 모두 돈이 있어요. 조개와 비단이 있습니다. 자, 또는 통화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IMF, 국제통화기구를 말하는 거죠. 이때도 역시 화자의 돈이겠죠. IMF의 돈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자, 반면 우리가 통화에 동음이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화하면은 통화 중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는 말과 관련된 말씀원 변을 주면서 대화하다. 말이 2개 있네요. 여기도 말화자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통화 중이라는 통화고요. 여기는 화폐를 뜻하는 통화 가치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역시 화폐화라고 재화화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화가 동일하게 사용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매매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집을 매매하다. 매매한다라는 건 원래 순서가 있겠죠. 순서 단계로 보면 첫 번째 팔아야죠. 팔매. 두 번째 사야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팔고 난 다음에 사는 거지 사고 나서 파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어휘로 보면. 당연히 팔아야 돈이 되고 돈이 있으면 뭐 필요한 걸 사는 거지 팔지도 않았는데 막 계속 사들이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팔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있으니까 이제 팔죠. 내가 있다라는 것은 위에 제가 선비사자를 써볼게요. 우리 선비사변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역시 밑에다가 조개패자 돈이다라는 건 알겠죠? 위에 선비가 있어요. 선비가 있다라는 표현은 위에 뭔가 있으니까 있으면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비슷해 보이지만 밑에 얘가 없어요. 위에 선비사가 없고 밑에 조개패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자 모양으로는 있으면 팔고, 알겠죠? 없으면, 위에 지금 있어야 되는데 위에 없잖아요. 없으면 산다. 다시 한번. 있으면 팔고, 없으면 산다. 그것이 팔매자, 살매자가 됩니다. 제가 지워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자, 뭐가 보이시나요? 위에 없는 것도 보여야 되는데. 자, 위에 있는 한자는 뭐라고 했어요? 팔매. 이제는 살매. 물론 둘 다 조개, 돈과 관련된다는 거죠. 집을 매매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순서로만 써야지 이걸 순서 바꾸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한자는 없어요. 자, 또 추세라고 하는 것도 원래 대세의 흐름이나 경향, 최근의 추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는 달릴 주자, 변이 왼쪽에 들어 있습니다. 추세에 달릴 주자. 물론 추세의 세력을 나타낼 때도 힘력자가 여기에 보이네요. 오늘 또 노력이라는 것에서도 예로 들었고요. 발욕자가 들어가는 단어 중에서는 답보 상태에 빠지다. 제자리 걸음을 뜻하는데요. 제자리 걸음의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도 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퇴보도 하지 않는 걸 답보 상태라고 해요. 원래는 퇴보와 진보 사이를 말하죠. 퇴보와 진보 사이에는 뭐라고요? 답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제자리 걸음입니다. 걸을 보자도 있네요. 사실 어렵기는 했지만 이제 한자가 나온 김에 살짝 구별한다면 이것은 걸을 보자입니다. 오늘 또 이 단어 약간 비슷한 거 하긴 했는데요. 국가직에 나와서 학생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얘는 걸을 보자니까 얘는 알겠죠. 도보하는 거고요. 어쨌든 걷습니다. 답보 상태. 자, 이제는 얘가 건널 섭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는 걸어가는데 물에서 걸어가는 거잖아요. 물에서 걸어가는 게 뭐예요? 건널섭자. 건널섭자는 아까 우리가 어디서 했었냐면은 간섭이라는 단어에서 했어요. 간섭. 그렇죠? 너가 왜 참견하고 왜 자꾸 주제 넘게 넘어오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간여할 간자, 간섭할 섭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간섭하다라는 의미 자체가 이 글자 안에 포함이 돼서 간섭. 알겠죠? 얘는 걸을 보자. 자, 당연히 우리가 몸신자니까 뭐 신체할 때 신이면은 이미 그 자체가 몸이 되겠고요. 자, 또는 경중이라는 단어에서는 바로 왼쪽에 수레거 변이 보이는군요. 가벼울 경자 말이죠. 수레가 가볍다. 알겠죠? 경중. 경중을 따져라 가볍고 무거움을 뜻하는 반이어입니다. 자, 매울 신자가 들어갔는데요. 그대로 매울 신자이면서 맵고 쓴 것이 신산. 이것은 주로 비유적 표현, 인생에 갖은 신산을 겪었다고 해요. 우리가 많이 쓰는 시련, 뭐 고통 이런 것들을 말해요. 신산을 겪었다. 온갖 신산을 다 겪어냈다. 됐죠? 맵고 시고 쓰고 뭐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단어 자체로 보니까 그래도 최대한 7개 정도 단어는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돼지 시자를 썼던 신체, 고기와 관련된 돼지 이 돈자가 그렇게 해당이 되고요. 조개패자가 들어갔던 단어들 중에서는 화폐라는 단어 추천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재화를 나타내면서 역시 화폐, 패를 강조했으니까요. 그중에 수거는 비단, 비단은 돈까지 꼭 연결해 주세요. 자, 동시에 우리는 통화라고 하는 말에서도 역시 설명하면서 통화의 화라고 하는 걸 그대로 활용해도 되겠고요. 매매라는 것도 역시 한자로 있으면 팔고 없으면 산다. 됐죠? 자, 달릴 주자가 들어갔던 이 편에서는 추세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최근의 추세, 대세의 흐름이나 경향을 이야기합니다. 자, 발족자는 제자리 걸음을 뜻하는 밟을 답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제자리를 밟는 거잖아요. 제자리를 걷는 거잖아요. 어떤 진척이 되지 못한 채 남북관계가 답보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쓰는 단어입니다. 자, 신체의 신 그대로 수레거자의 경중이라는 게 가벼울 경과 무거울 중, 인생에서의 온갖 쓰고 쉬고 어려움을 겪었음을 신산을 겪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겠죠. 매울 신자는 친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자들이 하나씩 보인다. 뭐 정말 100%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요. 시작하는 것은 0%였다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는 한 10%, 20%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했는데도 너무 많아요. 많죠. 아니, 한꺼번에 214개씩 들어오는데 당연히 과부가 생길 거예요. 막 튕겨낼 거예요. 하지만 정말 꾹꾹 눌러서 담으세요. 한 번이라도 더 쓰셔야 됩니다. 한자는 절대 이건 귀로 들어서도 안 돼요. 눈으로만 봐서도 안 돼요. 손으로 꼭 써야 됩니다. 허공이라도 좋으니까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160번까지였고요. 자, 원래 얘가 때신 또는 뭐 새벽신이기도 하고요. 별진이기도 합니다. 천자문에서도 앞쪽에 나와요. 또는 책받침이라고 하는 것을 민책받침, 그냥 책받침, 가전 책받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모양을 약간 책받침이라고 해볼게요. 자, 고을읍입니다. 역시 시군구 읍면리 할 때 읍. 얘는 원래 닭과 관련된 십간십이지에서 나오는 거고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가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술유가 되면서 그러니까 술과 관련되는 한자의 어원들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 이렇게 물수변만 더하면 술주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술과 관련되는 것이 마시는 술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또는 밑에서 마을 리자도 원래 있고요. 쇠금자 변 엄청 많겠죠. 이게 쇠로 만들었다라는 거. 거울경자 그러면 거울도 쇠라는 재질로 만들었다고 봐야 돼요. 예전에는. 자, 그러면서 또 길장자도 있고요. 문 관련 한자도 뭐 무조건 10개 이상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문이라는 한자도 한 번만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외에도 좌부변, 왼쪽에 붙어 있는 좌부변 또는 우부방 이렇게 우리가 변과 방을 나누어서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어디에 왼쪽에 쓰는 그 변도 한자 로도 많이 쓰이겠죠. 자, 그중에서 우리는 간다라는 의미의 과정이라는 것에 얘를 이렇게 책받침으로 썼어요. 저는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씁니다만은 우리가 과정이라는 것이 지날 과자, 길 정자를 쓰게 되는 거니까요. 역시 공부할 때 필요한 각각의 순서와 과정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또는 마을 리자를 쓰는 그 단어가 여야 할 때 쓰는 야가 되고요. 들 야자가 되겠죠.
자, 귀감에서의 한자 한번 봐주시고요. 원래 이제 귀는 뒤에서 한자와 사백에서 다 나옵니다만 거북귀자 또는 거북구자, 터질균이라고 읽는 세 개의 한자인데요. 여러분은 그래도 거북선 할 때 쓰는 귀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는 거북의 바로 등껍질과 그리고 거기에 비친 거울 같은 거예요. 이 거울 감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원래 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북의 등껍질과 거울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잘 비춰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저도 좋아하는 말인데요. 그게 바로 귀감의 대상이 된다고 하죠. 모범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야만 사실 그 말을 따르게 되죠. 모범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말을 따르겠어요. 귀감이 된다. 엄청 좋은 말이잖아요. 다시 거북의 등껍질처럼 반듯하게 보입니다. 바짝바짝 빛나고요. 거울처럼 보이는. 거울은 쇠로 만들었다. 거울은 쇠로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한자의 어원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울이 깨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파경을 맞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거울이 깨졌어요. 부부가 헤어졌어요. 이런 게 거울경자, 깨뜨릴 파자 말이죠. 자, 뭐 그 외에도 우리는 문 안에 생각이 많네요. 고민에서의 문이 있는데 마음이 갇혀 있어요. 이것이 답답할 민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우리는 문 관련 10개 이상을 제가 하게 될 건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답답할 민자예요. 답답할 민자를 쓰는 단어는 고민 또는 번민 이런 시간에 번민의 시간 이런 거 하죠. 또는 문 안에 이게 원래 살 활자인데요. 넓을 활자라고 합니다. 문이 넓다라는 느낌으로서 넓을 활, 광활한 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이 넓다, 문이 넓다 이렇게 했죠. 역시 문과 관련된 단어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4개 정도의 어휘가 지금 보여 있었고요. 첫 번째는 과정할 때 진할 과자에 썼어요. 우리는 뭐 진할 과자 이야기를 평소에도 과유불급이라든지 과식이라든지 과욕이라든지 과신한다든지 이렇게 진할 과자, 지나치다라는 의미로도 말이죠. 자, 역시 마을 리자가 포함이 되면서 들야자를 설명하고 있었고요. 들야자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들야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 안에 마음이 갇혀 있었어요. 답답할 민이라고 했었죠. 자, 문에 너무 넓어요. 넓을 활자. 알겠죠? 살 활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음을 빌린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얘는 심 비슷한 민 이렇게 된 거고요. 얘는 활이니까 그대로 활이 된 거죠. 음을 활용한 형성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자의 모양들 보입니다. 우리 귀감도 있었고요. 귀감에서는 역시 거울감자와 함께 더불어서 역시 우리는 앞에서 거울과 관련된 거울경, 파경이라는 예도 소개했습니다. 자, 역시 단어들과 함께 비교해 볼 건데요. 비유자 알죠? 풀을 청자 알죠? 아까 안일 비자 밑에 뭐 적었네. 벌레충자 들어가면 날비와 더불어서 유언비어 말이 퍼지는 거니까 날아다닌다 이런 말에 바퀴벌레, 바퀴비 말이죠. 자, 그 외에도 소리음자 자체도 여러분 알고요. 가죽위자도 그대로 많이 쓰는데 위편삼절이라고 이야기하듯이 가죽군을 3번 절단해서 그래서 결국은 다시 묶었다라고 하는 한 책을 여러 번 읽는 정독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던 공자의 주역책 그때 위편삼절이 나오거든요. 가죽위자입니다. 가죽 혁자도 여러분이 알 것 같아요. 인사혁신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그대로 가죽처럼, 가죽을 통째로 새로 바꾸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혁신이고요. 혁명이 되는 겁니다. 자, 뭐 단어 가운데에서는 바로 비우자가 들어간 단어도 원래 10개 이상 엄청 많은데요. 그 중에는 우레뢰라고 읽는 한자이죠. 맞춤법 포함의 우레뢰, 앞으로 가면 뇌가 되겠죠. 첫 글자로 가면 뇌성, 말 그대로 우레소리라는 거예요. 천둥의 복수표준어. 그러나 우뢰는 안 돼요. 고유어 울다, 우레에서 온 말입니다. 울다. 자, 그리고 또한 뒤로 가면 피뢰침, 낙뢰 이렇게 쓰는 것이 뢰 또는 뇌가 됩니다. 또는 이것은 결로 연상할 때 로가 음을 빌렸네요. 그래서 음을 빌렸으니까 얘는 길로자였는데요. 비와 관련된 이슬 로자가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참진 이슬로, 참이슬이라는 말이 친숙하지 않나요? 결로 현상, 이슬이 맺혔다라고 말이죠. 자, 풀을 청자를 활용한 변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앞에서 기출문제하면서 푸름은 쪽빛해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다, 청출어람, 이청어람이라는 걸 공부했잖아요. 그러면은 풀을 청자인데요. 여기에 변으로 쓰이면서 고요할 정자가 됩니다.
고요할 정이라는 것은 동이라는 거에 약간 반대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춤의 특징이 그래요. 한국의 문학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정중동이다. 뭔가 고요함 가운데 움직임이 있어요. 정적인데 또 동적이에요. 너는 성격이 어때? 근데 저는 좀 내성적이면서도 약간 외향적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약간 낯을 가리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좀 정적이에요. 정적. 조용히 있죠. 우리 수험생들은 다들 조용히 공부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말을 아끼면서. 그러면서도 또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움직여야죠. 정중동, 고요할 정에 들어가는 풀을 청자 변이 되겠습니다. 자, 올라서 아까 개혁의 혁자를 그대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개혁이라는 게 고치고 완전 가죽까지 새롭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것이 개혁, 혁신, 혁명이 되겠습니다. 자, 또는 우리에게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다. 아까 변 중에서는 바로 또 우변을 2획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고요. 다만 울릴 향이라는 것에 여기에 소리 음자가 보이는군요. 음향이라고 하듯이 울릴 향. 사실 우리말로 하면 이건 메아리죠, 메아리. 그래서 소리가 반대로 울려서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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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되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 사회에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이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향이라는 단어에 역시 소리음자 변이 들어가는 울릴 향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4개의 단어 중심으로 했고요. 그 중에서는 비우자가 들어갔던 우레뢰의 뇌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역시 비와 관련된 결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외에도 우리는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말 다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눈설자라든지 눈이 내리는 거니까 말이에요. 구름 운자라든지 이렇게 이제 비 관련 한자들을 10개 이상 해보게 될 겁니다. 자, 풀을청 변을 썼던 단어 중에는 정중동이라는 단어를 3글자로 기억해 보시고요. 고요함 가운데 있는 움직임 있죠. 정적인 가운데 동적, 정중동의 한자의 변에 풀을청이 있었습니다. 자, 가주혁자를 동시에 썼어요. 아예 통째로 썼기 때문에 혁명이라든지 혁신이라고 한다든지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고요. 자, 소리음자의 소리가 그대로 되돌려서 돌아오는 것을 반향,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어로 다 설명했고요. 아까 우리가 뇌성의 성자 밑에는 귀자가 있었던 거 알죠? 소리와 관련된 귀로 듣기도 하고요. 소리와 관련된 음이라는 한자도 있습니다. 자, 얘가 원래 머리혈인데요. 신체와 관련이 돼요. 신체에 약간의 힌트는 눈목자잖아요. 근데 이 단어 자체가 머리예요, 머리. 그래서 머리를 약간 이렇게 우리가 돌리잖아요. 이쪽으로 보고 저쪽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그 머리의 모양, 신체 머리 모양을 저 한자에서 잘 떠올려 주세요. 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머리에. 머리 혈자입니다. 자, 바람풍도 이미 제부수로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단어. 날비도 제부수로서 여러분이 알고 있고요. 원래는 얘가 사 또는 먹을 식이라는 한자거든요. 먹을 식이면은 말 그대로 우리는 식사 이런 거고요. 밥 사면 단사표음이라고 하는 그냥 하나의 조그만 도시락의 밥과 그리고 표주박의 물이라는 소박한 음식, 변변치 않은 음식을 나타낼 때 단사표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자체도 머리 숫자고 얘가 머리 혈자이기 때문에 눈목자가 역시 머리에 붙어 있는 거라고 했어요. 지금 얘는 모두 신체의 머리와 관련된 한자입니다. 자, 향기향이라는 것도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향기라는 한자. 말맞자 알고요. 뼈골자 알고요. 높을 꽃자입니다. 자, 얘는 늘어질 표자고요. 뒤에서는 장발할 때 쓰는 발자가 터럭발이거든요. 머리가 늘어졌다라고 할 때 이 편을 활용합니다. 자, 이 단어가 들어있는 4개의 한자 또는 성어까지도 봅시다. 자, 원래 한자 성어에서 엄청 중요한 좌고우면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앞에 우리가는 좌자에서는 장인 공자를 그리고 우자에서는 입부자가 들어간다는 것도 했었고요. 여기에 머리 혈자가 보이네요. 따라서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본다라는 말인데요. 돌아볼 고라고 합니다. 자, 왼쪽을 돌아보았어요. 이렇게 왼쪽을 머리를 딱 돌려서 보는 게 좌고. 자, 이제 오른쪽을 눈목자가 있거든요. 견눈질할 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자로 보면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견눈질한다는 게 뭐냐면 이리저리 재고 망설인다는 거예요. 망설인다 그럼 어때요?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신중하다는 좋은 말이 아니고요. 행동할 때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아가야 할 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할 때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망설이고 한자 못해 하다 그냥 끝나요. 결국은. 더 이상 안 돼요. 이게 어디까지 물려지냐면 세습이 돼요. 내가 한자를 못하면 우리 자식들에게도 아빠 한자 몰라. 아빠는 한자 하나도 몰라. 엄마는 한자 아예 공부 안 했어. 이렇게 한다고요.
엄마 아빠 게리지 공무원 됐잖아. 나 한자 두 문제 포기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좌고우면은 이리저리 재고 망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많이 쓰이는 거냐면 검찰개혁. 검찰개혁할 때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 정치의 시녀가 되지 않겠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 이렇게 할 때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렇죠? 다시 재고 망설이는 것을 돌아볼 고자. 원래 이 머리가 들어가는 돌아볼 고자가 어디에도 많이 쓰냐면 직역하면 세 번 천하를 돌아보며 라고 하는 제갈량을 3번 찾아갔던 유비의 이야기. 바로 삼고초려에도 이 돌아볼 고자가 쓰이기도 하고요. 사방을 돌아보아도 친족이 하나 없어요. 고아예요. 이런 사람들을 사고무친이라고 합니다. 됐죠? 염치를 돌아보지 않고 염치불고하고, 염치불구하는 게 아니에요. 염치불고하고 체면불고하고 돌아보지 않고라는 뜻입니다. 자, 또 우리는 밥과 관련된 단어가 여기에 이렇게 변으로도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먹을 식자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원래는 기를 양자입니다. 기를 양자인데 결국 기르려면 밥을 먹여야죠. 밥 먹고 살아야죠. 문제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말 하잖아요. 일단 먹고 살게 해야죠. 그것이 인재를 양성하는 거예요. 기르는 거예요. 자, 다시 밥사 또는 먹을 식이라는 한자 변이 보입니다. 자, 또는 말이 들어가는 단어 중에 말 달릴 맥이라는 한자인데요. 김희독립선언서의 맨 마지막, 최남선의 김희독립선언서의 맨 마지막 단어, 우리는 맥진할 따름인디어 이렇게 나와요. 즉 해석하자면 힘차게 나아가자 그런 말이에요. 말 달리듯이 앞장서서 나가는 것을 맥진한다고 해요. 한 번 더 말이 있어요. 말 달릴 맥, 맥이란 단어가 쓰이게 되면 맥진을 떠올리면 됩니다. 자, 또는 서프라이즈에 해당하는 한자어 경이롭다는 거예요. 경이롭다의 원래 이 위에 있는 경이 공경할 경자잖아요. 어버이를 공경하다 할 때 경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말이 있잖아요. 말이 놀랐다는 거예요. 놀랄 경자입니다. 보통 하늘을 놀라고 땅을 뒤흔들게 한다라는 걸 경천동지,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하죠. 아니면은 정말 놀랍고 이상한 일을 경이롭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경탄한다 이렇게 하죠. 경탄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놀랄 경자에 말이 놀랐다. 말 달릴 맥자 이런 게 모두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또는 우리가 뼈 골자가 들어간 변도 많긴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 쓰였네요. 뼈 골자가 들어간 변으로 쓰이는 것이 넓적다리 비라고 합니다. 넓적다리 비는 유비의 고사와 관련이 있어요. 이게 다 삼국지에서 나온 고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역시 넓적다리 비라고 하는 것은 유비가 유표라는 사람의 객장에 머물러 있을 때, 그러니까 나이 50이 다 되도록 이제는 그냥 어디 조그만 현령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벼슬도 못하고 객장에만 그냥 머물러서 몸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에 갔는데 자기의 넓적다리에 살이 쪄오르는 자기 다리를 보고 말을 탄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펴보이질 못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큰 뜻을 펴보일 기회가 없음을 탄식함 이렇게 뜻으로 이야기하는 게 넓적다리 비, 비육지탄이 되겠습니다. 고기육자 아까 우리가 했고요. 다시 넓적다리 비의 비, 뼈골과 관련된 변이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단어들이 진짜 많이 있을 텐데요. 변으로서 사용되는 단어들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 벌써 지금 우리가 3번째 시간을 하고 있는데 어때요? 이제는 끝으로 가도 돼요. 이제는 거의 끝나가는 과정이라는 게 느껴져요. 왜? 이게 4시간, 5시간씩만 부수를 하잖아요. 좋은데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또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공부를 하고 싶어요. 어휘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한자 어휘. 그게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했습니다. 자, 190번까지 왔습니다. 자, 191번이고요. 싸울2라고 읽어도 되겠네. 아까 우리 했네요. 파투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왜? 깨뜨리다의 돌석자에서 우리가 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싸우다라는 의미에서의 싸울2에서도 마찬가지로 두라고 하는 것도 아까 우리 변으로 일부 했었는데 파투 났다, 화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단어 중에는 귀신귀라는 한자 역시 여러분 알 것 같고요. 물고기 어자 있습니다. 세조자 있습니다. 또는 사슴록자죠. 아까 우리 역시 계리직의 정답이었던 지록위마라는 게 있었죠. 이대로 그냥 사슴이에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했다라는 것이 윗사람을 속여 권세를 함부로 하다라는 엄청 부정적인 의미라고 했어요. 진나라 조고라는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고요. 사슴록자입니다. 사슴의 뿔, 녹용을 어떻게 다려 먹었다 이런 거 한방에서 이야기하죠. 자, 보리맥자 친숙합니다. 그러면서 맥주도 있고요. 맥콜이라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보리맥자로 설명할 수 있죠.
삼마자입니다. 삼마자에서 비롯된 것은 마중지봉이라는 삼밭의 쑥대라는 한자성어. 자, 그러니까 삼밭에 쑥을 심으면 삼의 고든 기운의 영향을 받아. 그래서 쑥도 헝클어지게 자라는 게 아니라 곧게 자란다. 즉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결과가 생기는 걸 마중지봉이라고 하고, 뭐 지금 우리는 대마초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그 마가 삼나무, 그 잎이 대마초가 되겠죠. 자, 이것을 활용한 단어 중에 이제 우리는 싸울 투자에 화투 말고 전투를 주었고요. 여전히 싸울 투자가 여기에 보입니다. 자, 역시 귀신 귀자를 활용한 귀신이 호리듯이 하는 그런 매력, 호릴 매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귀신 귀자를 활용하여 미, 안일 미의 일부의 그리고 역시 귀신 귀의 뜻, 그러니까 얘는 형성자가 되겠죠. 미에서 매가 나왔으니까 말이에요. 호릴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됐죠? 물론 유인하는 거 유혹하다, 템프테이션이고 꿰유라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매력이 있어요. 다시 매력, 알겠죠? 호릴 매입니다. 자, 물고기 어자가 들어가는 단어 중에 여기에 물고기 어가 들어가는데요. 자, 또 음을 하나 빌렸네요. 경이라는 건 아까 우리 했던 바로 위에 있었던 위에 간머리 하나 생각나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것은 서울경이라고도 했는데요. 이것이 고래의 경자입니다. 그래서 고래를 잡는 배를 포경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고래 경자가 들어간 그 단어 고래의 싸움에 새우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담으로 많이 알고 있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자, 그러니까 강자에 끼어 있는 약자가 피해를 본다. 우리도 때로는 미국과 뭐 어디 중국의 무역 마찰에 한국도 피해를 보고 있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경전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자, 이때 우리는 벌레충자도 앞에서 했기 때문에 벌레충자와 관련된 새우하자입니다. 새우하자는 지금도 많이 쓰는 대하가 있죠. 대하. 일본식의 한자어라서 큰 새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순하기를 바라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대하라고 쓰고 있으니까요. 고래경자의 물고기 어자. 물고기 어자도 역시 곳곳에서 많이 보일 겁니다. 자, 보리맥자 중에 한국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알고 있는 여기에 쓰이고 있는 바로 술을 의인화했다라는 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최초라고 이야기하는 임춘의 국순전이죠. 장르를 뭐라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을 가전 또는 가전체라고 하는 고려시대의 문학이고요. 누룩국이기 때문에 술을 의인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도 술과 관련된 술유변이 또 보이잖아요. 그래서 술을 의인화한 작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최초의 가전이라고 하는 임춘의 국순전은 술의 양면성, 즉 그러니까 술 마시면 기분 좋아. 너무 많이 마시면 이제 결국은 술 마시면 이제 취해지는 거 아니라 추해지는 거잖아요. 적당히 마셔야 되잖아요. 이래서 술의 양면성. 하지만 이규보의 국선생전은 선생이라는 말을 붙여놓은 것처럼 술의 긍정적 면을 부각한 가전체 또는 가전이 되겠습니다. 자, 보리맥자고요. 원래는 우리가 보리맥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나라가 빼앗긴 것을 슬퍼한다고 했던 맥수지탄, 보리만 빼어나게 잘 자라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풍수지탄이었고요. 보리맥자 관련된 단어 많이 있습니다. 자, 역시 이 단어만 가지고 보면 최대 한 4개 정도가 지금 이 페이지에 보이고요. 자, 그 중에서 제가 지웠더니 전투라는 단어의 투가 또는 귀신 귀자를 사용하게 되었었던 단어로서는 매력이, 물고기 어자를 썼던 것은 경전하사라는 말에서의 역시 원래는 고래 경자를, 그리고 밑에서는 보리맥자를 썼던 변이니까요. 맥이란 단어가 아니라 국순전에 누룩국자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 다 했고요. 자, 이제 드디어 200번대로 왔습니다. 남아있는 개수 14개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자, 노루왕 이대로 여러분 잘 알고요. 기장서. 여기서 말하는 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벽과의 식물인데요. 보통 우리가 농작물을 이야기할 때 쌀, 보리, 이제 그 다음에 나이라는 거 있잖아요. 쌀, 보리, 조, 콩, 옥수수, 기장. 보통 여기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기장이라는 것은 바로 위에 벼화변이 여기에 보이잖아요. 오늘 또 우리 벼화변으로 설명했어요. 적금에서 했어요. 벼는 돈이다, 벼는 쌓는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기장서와 관련된 원래 한자성어는 맥수지탄의 같은 말 서리지탄이라는 말이 있어요. 똑같아요. 보리만 빼어나게 자라는 걸 탄식하듯이 기장만 자라는 걸 보면서 탄식해요. 이제는 나라와 이별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아닌 거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주로 고려 말에 문인들이 있었던 바로 고려 말에 어떤 무상감 이런 거 있죠. 이럴 때 기장서, 서리지탄이라는 성어가 나옵니다.
검을 흑이라는 것은 백의 반대잖아요. 흑백 이렇게 이야기할 때 흑백 또는 뭐 돌도 검은색, 흑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바둑을 둘 때. 자, 단어 가운데는 소자, 가마솥의 모양을 본뜬 거거든요. 그래서 정족지세라고 하는 가마솥처럼 새 발처럼 갈라선 천하를 정족지세라고 하는데 어쨌든 가마솥의 모양을 잘 봐보세요. 내용물이 여기 안에 있고요. 바깥에 있는 게 가마솥의 그런 틀을 이야기합니다. 자, 북고자, 실제 북을 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쥐서, 서라고 하는 것이 원래 서대주전 이런 쥐와 관련된 동물을 나타내는 한자, 제부수입니다. 코비자도 잘 알죠? 14회계 제부수로서 코가 염증이 생기면, 코에 염증이 생기면 비염이 되겠죠, 비염. 자, 가지런할 제변이고요. 옆에다 이제 우리가 물수변을 쓰게 되면서 제주도, 뭐 건널 제자, 뭐 도울 제자 이렇게 또 사용하는 한자들이 있습니다. 자, 역시 서리지탄을 그대로 주었네요. 기장서 별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맥수지탄의 같은 말이니까. 그리고 맥수지탄을 잘 아는 반면 서리지탄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계리직에 적합합니다. 서리지탄 기억해 주세요. 자, 거무륵변을 쓰게 되는 것이 묵묵하다라는 의미에서 말없이 암묵적으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어두울 암자, 묵묵할 묵자를 써서 굳이 말없이 말하지 않았지만 따르는 걸 암묵적 동의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아까 설명했네요. 가마솥의 발처럼. 가마솥의 발이라는 것은 삼발이를 이야기하는데요. 세 개의 발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삼국지의 위초고의 세 나라를 설명할 때 정족지세, 솥발처럼 갈라선 천하라고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자, 서절 구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 이게 이제 문학작품 중에 박일로의 선상탄이라는 작품에서 나오는데요. 이런 도둑질하는 쥐와 같은 무리들, 개와 같은 무리들이라는 것을 이제 외적을 설명할 때, 왜냐면 임진왜란 때니까 임진왜란 때 외놈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흔히 말하는 이런 쥐와 같은 놈, 이런 개와 같은 놈 이렇게 약간 직설적으로 비난했었어요. 무인 박일로가 말이죠. 후기의 가사 박일로의 선상탄이라는 작품에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이 도적질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한자까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기장서라는 한자가 나와야 돼요. 서리지탄, 검을 흑자가 사용되었던 암묵이라는 단어를 정족지세라는 단어를 서절구투라고 하면서 역시 어떤 쥐와 같은 무리들 이렇게 또는 이런 보니까 개와 같은 무리들 이렇게 동물로서 부정적으로 이제 비난하는 장면의 하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까지 다 왔네요. 자, 211번의 이 치자가 제부수 15획입니다. 뭐 치아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악착같이 이런 거 할 때 이로 막 꽉 물고 깨물고 놓지 않는 것을 악착이라고 하는데요. 이 치자 변이 들어갑니다. 자, 용이라는 단어가 원래 16획의 한자잖아요. 그래서 용 자체가 되게 써보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자를 조금이라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썼던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용이잖아요. 용이 진짜 날아오르는 것 같지 않나요? 심지어는 막 괜히 막 필기체처럼 막 날아오르듯이 이렇게 한자를 막 재밌게 막 써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막 용이 날아오르는 것처럼 같은 느낌을 갖고 재미있다라는 생각으로 한자를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16획의 제부수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했던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요. 여기에 흑토가 들어가면 뭐라고 했는데 여기에 흑토가 흙과 관련되는 거니까 얘가 밭, 두둑, 농이라고 했습니다. 밭, 두둑, 농은 어디서 했다고요? 농단. 국정농단에서 공부한 바가 있었죠. 따라서 밭두둑에 올라가서 이익을 독차지하는 것을 최순실 국정농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들 하잖아요. 이렇게 용이지만 또 용에서의 음을 약간 빌린 것 같죠. 용, 농 이렇게 빌렸잖아요. 그리고 뜻과 관련된 밭과 관련해서 흙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자, 아까 설명했던 이제 세 개의 음으로 읽었었던 첫 번째 거북 귀라고 읽었었기 때문에 귀감이 된 거죠. 자, 귀감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 연결할 수 있었던가요? 다시 거북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한자를 쓰려면 좀 어려워요. 심지어는 부수도 약간 잘 느껴지지 않고요. 제부수니까 획순이 잘 느껴지지 않는데요. 여기까지는 우리 다 할 수 있죠. 여기까지는. 제가 쓴 거 보셨죠? 자, 그런 다음에 하나씩 채워나가면 돼요. 이렇게 획순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바로 16획의 그 한자, 세 개의 음. 첫 번째 거북 귀로 읽는 순간 귀감, 감자는 거울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거울에서는 쇠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거울 감자에 바로 이게 볼감자거든요. 감이라는 음을 빌려 거울이라는 속성을 빌렸던 것이 이것이 거울 감자, 쇠를 빌려서.
자, 반면 이제는 두 번째 구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놓아라 할 때는 구지가가 되겠죠. 거북구, 땅 이름 구라고도 합니다. 원래는 세 번째 터질 균도 엄청 중요한데요. 역시 여기에다 살을 하나 붙여볼게요. 여러분이 아는 한자 이거 기억하시던가요? 줄지을 열자. 아까 불화변이 들어가면 매울 열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옷의변을 썼어요. 원래 여기 지금 한자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뜻에 의하면 이것을 균열이라고 읽어야 되고요. 균열이라고 읽을 때 첫 번째는 터질 균입니다. 두 번째는 옷이니까 옷이 어떻게 됐다? 찢을 열자. 그러니까 터지고 찢어졌다라는 건 엄청 안 좋은 거잖아요. 벽에 균열이 생겼어요. 아니면 어떤 공고했던 어떤 팀이 있었어. 팀워크가 엄청 좋았었는데 이제 팀원들끼리 막 싸우고 막 서로 잘난 척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균열이 생겼다. 이럴 때 균이라는 게 터질 균. 지워도 되겠습니까? 터질 균. 두 번째, 옷이 찢어졌다 이렇게 배우라고 했어요. 찢을 열, 4분 5열, 분열되었다 이런 거 할 때 찢을 열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필이약은 있긴 있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한자는 아니고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한자로서는 최대치, 그것이 바로 균열이라는 단어의 이 한자를 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자체가 다시 백순 천천히 여러분이 쓰시면 되는데요. 천천히라고 했지만 이게 어떤 모양의 한자인지를 알고 꼭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이 치자가 들어가면서는 나이 령자가 돼요. 이의 개수, 물론 20개 치아를 80세까지 이런 말들 씁니다만은 나이와 관련된 게 결국 이가 튼튼하냐, 이가 잘 있느냐 이런 게 어원이 된 거예요. 연령이 어떻게 되느냐, 몇 살이냐, 몇 개월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단어를 지우더라도 얘가 연령과 관련된 나이 령자에 이 치자가 들어가고요. 다시 여기서는 균열이라고 하는 예로 제가 하나만 주었어요. 칸이 지금 좁아서 그렇지만 여러분은 거북선 귀선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다시 귀감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구지가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다시 봐주시고요. 균열이라는 한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14개의 한자를 어쩌면 우리 인생의 처음으로 나름 열심히 사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놀고 의미 없이 내고 이러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자 공부가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첫 진입이 어려워요. 한자는 정말 시작은 있는 것 같은데 끝은 없어요. 쌤 한자 어디까지 해야 돼? 이런 분들 엄청 많죠. 어디까지 해야 돼요? 어떻게 공부해야 돼? 이런 분들은 다 하나 안 해보신 분이에요. 안 해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그냥 우리는 두렵고 겁먹지만 용기 있게 지금 도전하셨다면 이 3강까지 들었다면 여러분 이제 다 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왜? 이제 패턴을 알겠죠. 어떻게 한자를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늘려나가는 건지 비슷한 것 좀 나열하는지 동자음의 예시는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4강에 들어가면 훨씬 재미있는 그리고 정말 글씨를 더 크게 제가 키워드릴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자가 잘 안 보여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자가 잘 안 보인다는 말을 제가 그대로 또 수렴한다면 크게 한자 400개를 크게 아까 우리가 이미 샘플로 보았던 게 있었어요. 미리 기출로 제가 보여드렸던 것이 OT에서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크게 한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ING 고고고 진행되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자 부수 214개를 3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S였습니다.